저희 대표님이세요. 이분이 아미코젠 퍼시픽이 아니라 전체 아미코젠의 대표세요. 치용철 대표. 과학자죠. 바이탈엑스를 개발한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미코젠을 끌고 오신 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미코젠에는 독특하게 3010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미코젠에서 이루어지는 전체 매출 있잖아요. 거기에서 30%는 매출이 아니라 개발 인력의 30%는 연구개발 인력으로 쓴다. 이렇게 돼 있어서 전체 아미코젠 직원들의 분포를 보게 되면 R&D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30%가 넘습니다, 사장님. 근데 우리나라 삼성기업이나 뭐 여러 가지 대기업만 해도요. R&D 인력이 10에서 5%라고 얘기를 해요. 영업 조직이 훨씬 크죠. 근데 아미코젠이 원래 영업을 별로 안 했던 조직이기 때문에 R&D 조직이 큽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인력이 전체 인력의 30%대를 넘고 있다. 근데 시용칠 대표는 아미코젠 전체가 R&D와 제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인력에도 이 30%대의 R&D 연구개발 인력을 유지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이라는 건 뭐냐면 아미코젠이 일으키는 전체 매출이 있을 거잖아요. 그 매출의 액수의 10%는 뭘 하겠다? R&D 비용으로 사용하겠다라고 돼 있어서 3010이라는 걸 아미코젠의 원칙으로 가지고 하고 있다라고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이제 자회사들 이런 거 이제 알게 되면은요, 야 정말 어마어마한 자회사들이 모여서 아미코젠이 됐구나를 알 수 있어요. 아미코젠이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입니다. 일단은 사장님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아미코젠이 코스닥 상장을 했어요. 몇 년도에 했는 줄 아시나요? 2013년도에 합니다. 코스닥 상장을 할 때 기술성 상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하는 회사인데 요거예요. 유전자 진화 기술. 요거. 이게 제일 유명한 기술이에요. 사실은 아미코젠 그러면 유전자 진화 기술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을 만큼인데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이 기업밖에 없거든요. 유전자 진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전 세계 4개 기업 정도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미코젠이에요. 이 회사가 아주 우수한 연구개발, 우수한 기술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유전자 진화 기술로 뭐 하냐는 거잖아요. 그죠? 요즘에 사장님 이렇게 다운증후군 같은 아이들도 잘 안 태어난대요. 태어나지 않게 할 수 있대요. 왜요? 유전자를 조작한다 그래 유전자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요즘에 기술이 그렇게 다 돼 있답니다. 실제로 뭐 IQ들, 신체적인 걸 다 유전자 조합에 의해서 아주 우수한 아이로 태어나게 할 수 있는 것들의 기술은 다 되어 있습니다만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인조인간 같잖아. 꼭 그렇게 되면. 사실 인조인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유전자라는 게 그렇게 발달을 해왔어요. 지금. 그런데 이 아미코젠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진화 기술이라는 건 뭐냐 하면 미생물에 쓰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유전자는 진화하거든요. 그런데 변화를 못 느껴요.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 유전자가 변해요? 잘 못 느끼잖아요. 왜요? 미세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유인원에서부터 호모사피언스까지 300만 년 왔다면서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살면서 내 유전자가 막 진화하고 있다는 걸 못 느끼는 게 너무 미세한 변화이기 때문에. 하지만 인류는 진화하고 있어요. 이 유전자 진화 기술은 어디다가 쓴 거냐면요. 미생물에 쓴 거예요. 시용실 대표가. 미생물의 유전자를 빼내서 실험실에서 예를 들어 30년 걸릴 걸 1, 2년에 진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도대체 그 기술 가지고 뭐 하냐 하면요. 유전자를 진화를 시켜버려서 특수효소를 만드는 거예요. 효소라는 거는 우리가 아는 효소, 소화효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존재하지 않는 효소, 그게 특수효소예요. 쉽게 말해서. 저희가 바이탈 X에 수치를 해소하는 효소가 있어요. 사장님. 아시나요? 그게 식초에서 추출해서 효소를 만든 거잖아. 식초효소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이게 특허 기술에 된대잖아요. 그러니까 식초를 가지고 식초 효소를 만들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알코올을 먹게 되면 이 알코올을 완전히 CO2와 H2로 분해시켜버리는 이러한 특수 효소들을 만들어내는 게 다 이 회사 거예요. 제가 이제 콜라겐 만드는 공장을 갔는데 저희 콜라겐이 생선 비늘로 만들거든요. 돼지 껍데기 이런 거 안 좋잖아요, 사장님. 그래서 생선 비늘이 가장 요즘에 세게 쓰이는데 생선 비늘 이런 통에다 넣어요. 근데 생선 비늘을 내가 먹는다고 해서 내 몸에 콜라겐이 흡수되는 게 아니에요.
생선 비늘 속에 있는 콜라겐을 내 몸에 흡수할 수 있는 입자 정도가 쪼개져야 해요. 못 쪼갠다고 그거를. 그래서 일반 뭐 아모레포시픽이라던가 이렇게 약국에서 파는 거 보면 가수분해 콜라겐이라고 써있지 않던가요? 이런 거 좀 아시려나 모르겠지만 그거는 저희 기술과는 완전히 달라요. 저희는 그래서 그 생선비늘을 이만큼 넣고요. 거기다 효소를 다량 집어넣어요. 그 효소로 뭐 하냐면 생선비늘을 쪼개는 거예요. 쪼개서 얼마까지 쪼갠대요? 2나노까지. 1나노가 10의 마이너스 9승이죠. 그 2나노까지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 수 있게끔? 먹으면 1시간 이내에 100% 흡수할 수 있는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모든 기술들이 다 어디를 기본으로 하냐면 유전자, 진화, 기술을 통한 특수요소 제조 이걸 통해서 아직 존재하지 않는 어디에 쓰이는 그 무엇도 우리는 다 효소로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수한 기업이에요 사장님들. 무시하시면 안 돼요 아미코제는.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자회사 중에 클리노믹스라고 하는 회사가 유전자 검사 기관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쭉 오면 스킨메드. 스킨메드는 피부과 전문의들이 모여서 피부를 연구하는 연구기관이에요 원래. 그래서 뭐 하냐면 이 회사에서 왜 우리가 화장품이 출시될 때는 안정성이라던가 기능성 검증해야 되거든요. 시각청에서. 그거를 검사해주던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피부과 전문의 40인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데 스킨메드에 있는 연구의 피부과 의사 명함만 딱 놔도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우리나라의 피부과의 가장 권위자들이 모여져 있어요. 사장님. 이거는 진짜예요. 한번 피부과에 있는 뭐 지인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아예 딱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연구를 하다가 우리가 연구 개발하는 이걸 가지고 스킨케어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들었어요. 연구도 하고 만들기도 하는데 이 스킨메드에서 제조하는 제품들은 그래서 어떻게 유통을 시작했냐면 병원으로 한 거예요. 피부과로. 오라클 피부과 가면 있어요. 스킨메드가. 저는 봤으니까. 그래서 피부과 전문의들이 피부과용으로 만들어낸 스킨메드 제품을 저희가 씁니다. 쓰는데 특히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면 맞춤형을 만들잖아요. 맞춤형을 제조해주는 곳이 이 스킨메드예요. 화장품 만들어주는 회사 믿을만하다는 말씀드리는 거고 셀리드죠. 상장이 된 거죠. 사장님. 그죠? 셀리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암 검사를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내가 위암에 대한 유전적 확률이 굉장히 높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저는 나중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위암에 걸리지 않게끔 면역 치료 백신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때요? 위암 걸리지 않아요. 이런 거 개발하는 곳이 셀리드예요. 실제로 자궁경부암에 대한 면역 치료 백신이 만들어져서 산부인과에 시판이 되고 있는 거고요. 위암에 대한 임상에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셀리드라는 기업이 계속 발전을 해서 항암 면역 치료 백신을 만들게 되면 사람들 나중에 암에 대해서 걸리고 치료하는 문제가 아니라 안 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하는 회사가 뭐다? 셀리드라는 회사예요. 지금 가장 주가가 높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한 회사들이 모여있는 집단이 어디다? 아미코젠이다.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이 아미코젠들은요. 다 제조만 할 줄 아는 거예요. 누구 하나가 잘 팔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제조사, 그러니까 뭐죠? 자회사들의 오너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거예요. 야, 좀 팔아보자. 팔아야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뭐 종근당이나 유한야행 같은 경우에 원료 공급해도 원료 공급하는 돈보다도 이들이 포장해서 팔 때 판매가가 훨씬 세잖아요. 그러니까 판매처라고 하는 곳에서 돈을 많이 번다고 생산, 제조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아미코젠도 이제 좀 본격적인 유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유통을 하려고 보니까 유통이 어때요? 너무 치열한 거라. 너무 많다 제품이. 과연 스킨메드에서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딱 출시하면 아모레퍼시픽을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 거예요. 이기기 어려울 것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회사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요즘 전 세계를 이렇게 시장이나 이걸 TV만 봐도 사장님들 느낄 수 있거든요. 얼마 전에 보니까 뭐가 나오고 저는 그런 거에서도 느꼈어요. 센트롬이라는 영양제 되게 유명하잖아요. 미국에서 만드는 거. 근데 어느 순간 센트롬이 우먼이랑 맨으로 나오더라고.
난 이런 거 보면서도 느끼겠던데. 또 어느 순간 뭘 파는데 40, 50대 영양제 따로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판매하고 막 이런 거 볼 때마다 무슨 생각 들어요? 아, 이제 좀 더 전문적으로 가네. 좀 더 디테일하게 간다. 전 이렇게만 느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어떤 교양 프로그램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이어트라는 거 내 몸을 알고 해야 된다라고 제목이 딱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살이 안 찌고 어떤 사람은 살이 찐다. 그 이유가 뭐다? 비만 유전자 때문이다. 이런 것들이 아미코젠에서만 듣는 얘기가 아니라 공중파를 통해서 계속 나오는 얘기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도 맞춤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우리가 아미코젠이 유통에 대한 고민을 할 때쯤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뻔한 유통이 아니라 앞으로의 트렌드는 과연 어떤 유통이 이길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고 시장을 보니까 눈에 들어온 거죠. 근데 얼마나 다행이에요. 저희는 클리노믹스라고 하는 전문적인 유전자 검사 기관이 있으니 협업이 되어서 비즈니스를 하면 너무나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통을 하기 위해 아미코젠 퍼시픽을 출발시킵니다. 2016년에 출발을 했어요. 하지만 유전자 검사라고 하는 거에 키트가 만들어지고 솔루션이 개발되는 데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만들어낸 솔루션 같은 경우도 거의 3년 동안 개발을 준비한 거거든요. 그래서 출시하게 된 거고요. 그럼 아미코젠 퍼시픽은 유통이잖아요. 제가 회원이면서 사업자이면서 내가 하는 일은 뭐예요? 아미코젠에서 만들어지는 제품들을 많이 팔면 돼요. 맞죠, 사장님? 그런데 그냥 팔려고 딱 하니까 얘가 너무 힘든 거야. 그냥 팔면 안 팔리고 그렇게 팔면 못 판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면 유전자를 모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제일 좋아요. 유전자를 모아서 검사하는 사람들처럼 생각해 보세요, 사장님. 그러면 우리가 유전자를 검사하게 되면 그거는 어디로 분석기관으로 가냐 하면 클리노믹스로 건네지게 돼 있어요. 그럼 클리노믹스에서 개인에 대한 유전자 분석을 해서 개인에게 전송하죠. 그리고 본사에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개인의 유전자에 따른 처방전이라는 게 나와요. 그럼 그 개인은 자기 유전자에 맞는 처방전의 솔루션이라는 것이 제공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만들어낸 식품을 먹고 맞춤 화장품을 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 한 거냐고요. 나는 누군가의 개인에게 오메가3를 팔거나 화장품을 판 개념이 아닌데 나는 사장님이 유전자 검사를 해서 좀 더 좋은 즉 맞춤형 제품을 썼으면 좋겠다고 권유하고 유전자 검사를 시킨 게 전부지만 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전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솔루션이라고 하는 맞춤형 제품으로 전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나는 제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통시키는 원리가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연역을 정리해보면 아미코젠은 2000년도에 창업이 됐고 코스닥 상장이 2013년, 아미코젠 퍼시픽은 2016년, 아미코젠 퍼시픽의 유전자 검사와 맞춤형 솔루션은 2017년 7월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미코젠의 4옥이에요. 아미코젠 퍼시픽의 4옥. 아미코젠 퍼시픽 4옥은 2018년 7월에 이전했습니다. 여기는 2018년 7월부터 진행된 거예요. 지금이 12월이에요. 몇 개월 지났어요? 5개월 정도. 선점이죠, 사장님. 막 시작되는 태동기에 사장님들의 아미코젠 퍼시픽을 들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회는 높아요. 즉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대신 사장님들 할 일이 더 많더라고요. 왜요? 잘 모르잖아, 사람들이. 잘 모르고 뭐 유전자 검사도 모르고 솔루션이 뭐가 다른지 모르니 내가 그거를 설명해야 되고 이해시켜야 되는 노력들은 필요해요. 하지만 그걸 할 수 있다면 사장님들 훨씬 더 큰 시장을 가져올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아미코젠 퍼시픽은 유전자 검사 모집 1위입니다. 가장 많은 양의 유전자 검사가 되고 있어요. 유전자 검사라고 하는 건 통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므로 해서 데이터 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사장님 우리 병원 같은 데 가도요. 어떤 수술을 하는데 이 집도의가 처음 해보는 거야. 이런 것보다는 어때요? 굉장히 여러 번의 그 수술을 집도했던 분들의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희 신뢰하지 않나요? 유전자 검사라고 하는 것이 아미코젠 퍼시픽이 최고일 수밖에 없는 건 가장 검사 데이터량이 많다는 거고요. 특히 우리나라 데이터는 전 세계 최고입니다.
저는 이제 미국 사업을 하는데 제가 미국 가가지고 아미코젠 얘기를 하면 미국엔 유전자 검사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보다 더 편안하게 뭐 편의점에서도 파니까요. 많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아미코젠 퍼시픽을 더 어필할 수 있는지 아세요? 미국에서 검사하잖아요. 선생님 그럼 전 세계를 한꺼번에 돌려요 데이터를. 그런데 우리가 유전자라고 하는 게요. 나랑 동양인인 나랑 내 유전자를 미국인 데이터를 표준 지도로 잡게 되면 굉장히 데이터가 달라질 수 있어요. 한국인 유전자 표준 지도를 만들어낸 곳이 클리노믹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인 표준 지도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분석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클리노믹스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미국을 통한 유럽 쪽 따로 하고요. 한국인 따로 하고 아시아 따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국가의 사람이더라도 어때요? 유전자 검사를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미코젠 퍼시픽은 작년 대비 4배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아까 제가 130개 정도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죠. 그 중에 성장률이 지금 사실은 성장률이 많이 높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경쟁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 4배, 5배 정도 성장한 기업이 아미코젠이어서 2017년 대비 2018년 성장률은 거의 1, 2 되지 않겠나 싶은데 제가 볼 때 2019년은 어떨 것이냐 저는 원래 별곡할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탑10 안으로 들어오는 시점이 뭐다? 2019다. 지금의 랭킹은 한 탑 20, 2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다보는 게 130개국의 합법적인 130개 회사의 합법적인 기업 기준으로 볼 때 한 20위권에 랭킹되어 있고요. 2019년도 10위권의 진입을 보고 있는 게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제품들인데요. 제품은 한 100여 개가 있어요. 근데 저도 다 안 써봤어요. 되게 웃기죠. 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얘 다 안 썼는데도 일단 제일 중요한 것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이거예요. 제너드 솔루션. 요 파트 여기는 뭐냐 하면 유전자 검사와 맞춤형 파트. 이게 1번. 제일 중요한 거. 그 다음 중요한 걸 말씀드린다면 세븐데이즈라고 하는 디톡스. 어마무시합니다. 이 제품. 그리고 중요하기도 하지만 판매량 굉장히 높은 거 콜라겐. 마시는 콜라겐, 젤리 콜라겐 높고요. 그리고 항암 제품 바이탈엑스 되게 높습니다. 요즘에 홍삼 같은 거가 홍삼을 먹었던 시절이 옛날이에요. 홍삼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 정관장 시장이 면역 제품 시장이 한 40%를 차지한다는데 홍삼보다도 더 뛰어난 기술이 나왔단 말이에요. 컴파운드 K라는 거예요. 홍삼이라는 걸 먹을 때 사포닌이라는 게 유용 성분이거든요. 근데 사포닌이 분해가 안 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떠냐면요. 홍삼 먹었는데 난 좋은 거 잘 모르겠는 사람. 어떤 사람 홍삼 먹어서 몸이 많이 좋아졌어. 이런 사람도 있죠. 근데 어떤 사람 난 잘 모르겠어.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홍삼에 있는 사포닌을 몸에서 분해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먹으나 마나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 홍삼이 분해져서 나오는 사포닌이 분해져서 나오는 성분이 CK라고 하는 거예요. 컴파운드 K. 우리나라에도 지금 컴파운드 K가 영양 성분으로 들어간 건강기능식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타 회사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홍삼 먹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보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사장님. 그러니까 요즘에는 좀 더 고급의 제품을 먹으려면 뭘 먹어야 되는 거야? 컴파운드 K를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 있는 게 바이탈엑스입니다, 사장님. 그리고 근간이 있는 이 건강기능식품. 화장품으로 가면은요, 화장품이 유전자 검사를 해서 피부에 대한 유전자가 안 좋으면 무조건 맞춤형으로 가요. 근데 어떤 분들이 있냐면 피부에 대한 유전자 너무 건강해. 아니면 남성분들, 남자들은 피부가 안 좋아서 그닥 신경을 덜 쓰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권해드리는 건 pH 드롭. 무자극 제품이에요. 그래서 피부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 있죠.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얘를 섞어 쓰고 있는데요. pH 드롭은 피부에 유해한 모든 성분을 뺐어요. 그게 굉장히 좋은 건강한 제품. 그리고 아크네 라인이라고 해서 여드름 전용 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피에르테라는 화장품 라인 있고요. 그 다음에 헤어 케어와 퍼스널 케어라고 하죠. 치약, 칫솔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근간으로 가져가는데 2019년도에는 제품이 뭐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겠죠, 사장님.
그 늘어나는 것 중에 1월달 출시 예정 실루엣 크림입니다. 제가 선물로 받았는데 뭐 바빠가지고 못 쓰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슴이 키워지는 3개월 사용했을 때 18% 성장한다는데요. 제가 임상으로 좀 보여드릴 예정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금 물론 아주 많은 제품들이 들어오겠죠. 세제 런칭시키고 뭐 생리대 런칭시키고 이런 걸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장님 그냥 언제나 할 수 있는 거 언제나. 하지만 우리만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다 한다고요. 런칭이 생겨 마음만 먹고 가지고 들어오면 돼요. 그건 어려운 거 아니고요. 정말 어려운 건 뭐냐 하면 이거라고요. 맞춤형을 더 많이 개발해내는 거. 그래서 탈모에 대한 유전자 있을 때 원형 탈모는 큐자임이나 콜라겐 드시는데 남성 호르몬에 의한 탈모 있을 때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솔루션이 2019년 1월에 출시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유전자 맞춤형 제품을 개발하려고 하는 거에 이 회사의 모든 관심은 쏟아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중요한 거 알려드릴까요? 사람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면 어떡할래요? 이제 뭘로 가는 거예요? 애견으로 가는 거예요. 펫으로. 나의 아이와 같잖아요. 똑같잖아요. 그죠? 걔네들 샴푸 왜 이렇게 비싸요? 파라벤 없는 거 쓰더라고. 뭐 18,000원, 20,000원대 막 이렇던데 해서 애견들에 대한 유전자 검사.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면 맞춤형 사료 또는 영양제, 뭐 샴푸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해서 애견에 대한 것도요. 기술은 다 있어요. 하지만 여기까지 확대되려면 이제 사람에 대한 유전자 맞춤형이 더 많이 가고 나서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될 얘기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전자 검사 사업은 사장님 그래서 계속 확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전자 검사 수가 많아지기 때문인데 지금 현재 개인 유전자 분석이라는 거는요. 46개 항목을 하도록 허가되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필드에서 어떤 회사는 더 한다던데 이러면 그거 거짓말이에요. 사장님.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46개만 할 수 있게 허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하지 않고 외국에서 하는 회사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외국에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술력이 클리노믹스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외국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는 뭐야? 법적인 테두리 바뀌니까 그쪽은. 하지만 문제가 일본에서 했어요. 근데 일본에 있는 그 회사의 데이터가 한국인 데이터가 별로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확도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46개 항목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다. 우리나라는. 그 대신 국가는 어떤 발표를 했냐면 앞으로 150개까지는 확대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럼 우리 사업은 어떤 거예요? 앞으로 날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46개 본 사람들이 더 추가되면 더 오픈되고 허가될 때마다 더 많은 유전자를 보게 될 거고 그 많은 유전자를 보게 되면 거기에 맞는 맞춤은 더 늘어날 거니까 시장은 계속 자연스럽게 확대되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유전자 키트를 소개해 드릴 건데 이 제노솔루션이라는 키트는 15만 원짜리입니다. 사장님. 검사와 결과의 서비스를 받는 것까지 포함해서 15만 원짜리인데 여기서 보여주는 유전자는 검사 숫자가 46개입니다. 유전자 숫자는 이 46개 유전자를 가지고요. 12항목으로 분석을 해서 보고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뭘 하는지 아셔야 되잖아요. 일단 외형적인 거예요. 외형이 무시될 순 없어요. 우리는 정부 예쁘게 살아야 되잖아요. 사장님. 일단 외형 중에서도 뭘 하느냐? 체질량 지수. 왜 내가 살이 찌는지, 왜 뚱뚱해지는지 유전자로 볼 겁니다. 그 다음에 피부에 대한 유전자 볼 겁니다. 그리고 모발 봅니다. 탈모 유전자가 있나 없나 봅니다. 이렇게 2대, 3대에서 나오기도 하잖아요. 조상 중에 탈모가 있으면 나나 나의 아이들을 먼저 해서 탈모가 되기 전에 솔루션을 쓰시는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형은 체질량 지수라고 하는 비만에 관계된 것들과 탈모와 피부에 대한 걸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오면은 혈액인데요. 사장님들이 이제 처음에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면 왜 암은 안 봐? 이런 얘기 더 많이 하세요. 암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게 혈액이에요. 사장님. 사실은 피만 젊은 사람의 피만 내 몸으로 올 수 있다면 좀 다시 젊어지거든요. 질병으로부터 해방된다고요. 피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 피를 먼저 보는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혈액의 상태를 보기 위해서 보는 유전자가 뭐냐 하면 중성지방 농도,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두 개가 뭐예요? 카페인 대사를 보는 거예요. 카페인 대사와 하나는 뭐죠? 비타민C 대사. 이렇게요. 근데 이 카페인 대사만으로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 그랬거든요. 제가 커피를 하루에 못 마시면 5잔? 많이 마시면 거의 10잔까지 마셨던 제 카페인 대사가. 근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몸이. 그러니까 커피가 나한테 굉장히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죠. 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얘가 딱 있는데 얘가 너무 궁금했어. 카페인 대사 기능이 없는데 카페인을 많이 마시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온대요. 남자들은 전립성, 여자들은 갑상선이나 신장 이런 쪽이에요. 너무 궁금해서 너 커피 없이 살 수가 없는 사람이니까. 제가 카페인 대사 기능이 없게 나왔거든요. 이게 저희 스폰서님 거예요. 전 없어요. 이게 제가 이렇게 마시잖아요. 이거 다 디카페인 마시거든요. 디카페인 커피가 있어요, 사장님. 그래서 제가 이 바뀐 거예요. 근데 커피라고 하는 것이 대사 기능이 없는 사람에게 계속 주입될 때 문제가 없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한 모금 마셨는데 기절해. 이러면 안 먹으면 되는데 못 느껴요. 문제가 있다는 건. 그래서 요즘에 예전에는 갑상선 같은 거 이렇게 수술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거의 50대 주부들. 근데 요즘에 20대가 그렇게 갑상선 수술을 많이 한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원인이 다 카페인이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카페인을 너무 많이 마시거든. 그러니까 커피 많이 마시는 친구한테 가볍게 건네는 거죠. 뭐라고요? 혹시 카페인 대사 기능 봤냐고. 그런 게 있어? 이렇게 나오지. 무조건 그냥 검사하면 되는 거고. 특히 이렇게 피가 안 좋을 것처럼 생각되는 분들 있어요? 어떤 사람을 보면 쟤는 피가 더러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 있죠? 어떤 사람? 일단 살찐 사람, 뚱뚱한 사람. 무조건. 아랫배 많이 나온 사람. 무조건. 장 안 좋다고 하는 사람. 두통 심한 사람. 두통 심한 사람도 다 혈액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혈액이 정말 중요하니 유전자 검사 한번 해보자고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관심도를 그렇게 유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전자는 46개가 하나하나 다 풀이를 해놓게 있어요. 다 읽어보시면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나중에 분석하시면 되고요.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솔루션이 처방전이라는 형태를 개인에게 딱 내놓는 거예요. 이건 정말 비즈니스 도구로 매우 중요해요, 사장님. 제가 이 친구의 유전자를 봤다고 해서 너 이거 먹어 저거 먹어 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개인의 실력, 개인의 상식에 맡겨둔 게 아니라 회사 시스템 자체가 솔루션을 처방전을 내놓는다고요. 그럼 난 뭐만 하면 돼? 이것만 설명하면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유전자 플래너잖아. 설명해 주는 거야.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하면 돼. 너가 있잖아. CL2를 하나 먹어야 된대. 네 유전자 중에 콜레스테롤이 문제가 된대. 그래서 그걸 개선할 수 있는 솔루션 하나가 주어지고 네가 DB를 먹어야 된대. 혈당에 문제 있다. 보면 있거든. 혈당에 문제가 있을 때 먹는 거 먹고 그 다음에 BP, 혈압이 문제된데 그걸 먹어야 돼. 이렇게 이거 가지고 분석해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이거는 유전자 플래너 교육에서 다 가르쳐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장님. 뭐 되게 어려운 학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분이 솔루션을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처음에 이렇게 솔루션 얘기를 하면 솔루션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먹어야 돼? 나 지금 혈당 괜찮은데? 이 생각을 하세요. 이런 분 많아요. 혈압이 내가 지금 정상범위인데 내가 이걸 먹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유전자라고 하는 거는 지금 내 수치와 관계없어요, 사장님. 저도 다 정상범위예요. 아직은 제가 질병의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솔루션 3개 먹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유전자를 읽어보면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알려드릴게요. 제가 가장 위험한 게 혈당이거든요, 제가. 근데 혈당이 저는 당뇨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였죠. 근데 제가 이제 유전자 검사에서 유전자 검사를 봤어요. 읽었을 거잖아요. 제가 유전자 검사에 인슐린 분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게 돼서 혈액 중에 포도당 농도가 혈당이에요, 사장님. 혈당이 이렇게 확 올라가죠, 음식을 먹으면. 그럼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게 되냐면 췌장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인슐린을 만들어서 분비를 해요. 그럼 그 인슐린이 뭘 하는 거예요?
혈당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항상성이라고 해. 체온도 항상성을 유지해야 되듯 혈당이라는 것도 항상성이라는 게 유지돼야 사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게 되면 그게 당뇨가 되는 거야. 소변으로 당이 나가면서. 근데 제 몸이 어떠냐 하면 인슐린 분비 자체, 그러니까 췌장에서 인슐린을 못 만드는 몸인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어떻겠어요? 근데 왜 나는 아직 당뇨가 되지 않았을까요? 제 식생활이 아직은 괜찮은 거예요. 수담배 하거나 뭐 과식하고 아직은 그렇죠. 아직은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고 있으니까 아직은 제가 질병이 될 만큼 당 음식, 저는 그리고 특징이 제가 단 음식을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은 당뇨가 되지 않은 건데 사실 제가 40대 넘었으면서부터 당 수치가 올라가는 걸 느꼈거든요. 검사할 때마다. 제가 먹는 거예요. 그럼 제가 먹는 게 뭐냐면 여기 비비를 먹거든요. 이거. 예? 제가 이것도 성분이 궁금하잖아요. 읽어봤지. 바나나 잎 추출물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바나나 잎에서 추출한 어떤 성분을 넣은 식품인데요. 완벽히 식품이에요. 약 아니에요. 근데 걔가 인슐린과 똑같은 애야. 유일하게. 인슐린과 구조가 똑같아요. 그럼 보세요, 사장님. 제가 당이 올라가는 식품을 먹었어요. 근데 나는 그걸 낮춰주는 인슐린이 안 나오는 몸이라고. 그걸 내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럼 나는 DB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야지. 먹어야 그 속에 있는 식품이 인슐린의 역할을 해준다고요. 솔루션은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먹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져 있다고. 왜냐하면 유전자가 그렇게 태어나면 그 사람이 개선이 안 돼요. 계속 조심하고 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전자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솔루션을 드시게 되면 그거를 위험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솔루션들이라고.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들. 그 다음은 무슨 얘기를 드릴 거냐면요. 이 얘기인데 예전에 우리가 의료계가 치료를 잘하는 것이 중요해서 치료. 어느 병원에서 누가 수술을 잘해? 어느 의사가 잘해? 이렇게. 그러다가 진단 쪽으로 갔대요. 관심의 패러다임이. 진단기. 어느 병원에 무슨 진단기가 있어. 무슨 검사기가 있어. 이런 거. 그러다가 이제 관리로 넘어갔대요. 패러다임의 변화가. 뭐예요 이거는? 이제 수술을 했다. 암 수술을 했는데 얼마나 전이가 안 될 것이냐. 이런 쪽으로. 그런데 이 세 개는 다 뭔지 아세요? 병이 걸리고 나서예요. 사장님. 근데 이제는 어디로 왔다는 거죠? 예방으로. 유일하게 예방만 걸리지 않도록 하는 거에 중심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주 급속도의 초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120, 130세까지 수명이 늘어나요. 우리는 오래 살 거라고요. 근데 이 오래 사는 거에 있어 제일 문제는 뭐예요? 의료비예요. 질병이 걸린 상태로 오래 사는 거 오히려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국가적 모든 관심도는 어디로 가냐 하면 오래 살기 때문에 실버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산업도. 실버, 병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예방이라고 하는 거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여기에 맞춰져 있다고. 그럼 비전 있는 거 맞아요? 맞잖아요. 이 의료의 패러다임 속에서 여러분이 건드릴 수 있는 영역이 어디예요? 하나도 없잖아. 다시 의사할 거 아니잖아요. 의료기 제조하실 것도 아니잖아요. 이 의료의 패러다임 속에 우리의 일이 묶여있다는 거예요, 사장님. 그렇기 때문에 아미코젠 퍼시픽의 유전자 검사를 통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 일은 매우 큰일이고요. 매우 비전 있는 거예요. 왜 이 흐름 속에 내가 끼어 들어가는 거거든. 이걸 통해서 돈을 버는 일이거든요. 매우 큰 가치를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하나를 출시했습니다. GSIB라고 하는 상품이에요. 이것도 유전자 검사 키트입니다. 얘는 53만 원짜리예요. 얘는 우리나라에서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미국에 있는 클리노믹스로 보내서 검사해 옵니다. 얘 특징은 뭐냐 하면 암 10가지랑 질병 11가지를 검사하는 검사 항목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검사해보세요. 꼭 해보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암 검사 어디서든 합니다. 병원 가셔도 하거든요. 알츠하이머 검사도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 하실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그런데 어느 곳에서도 돈을 더 줘도 못하는 검사가 여기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연종류의 생활 습관에 대한 검사입니다. 보세요, 사장님.
질병이라는 게 되는데 유전적 요인은 60%를 좌우합니다. 그러면 60% 이상 나머지는 생활 습관에 관한 거예요. 즉 유전자를 똑같게 안 좋게 태어나도요. 내가 관리를 잘하면 나는 질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고요. 관리를 못하면 질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서 하는 수많은 의료 검사, 이 유전자 검사는 그 60%를 측정하는 거예요. 유전자를 측정하는 건 내 건강의 60%를 좌우한다고요. 그 다음의 문제는 뭐예요? 내가 안 좋은 유전자가 있는데 내 생활 습관이 그거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연결해서 풀어줄 수 있냐라는 거잖아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타고난 선천적인 유전자에다가 후천적 질환 발생 위험도를 복합적으로 분석해서 제공해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GSIB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췌장암 1이거든요. 완벽히 이게 제가 확실히 췌장 쪽에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인슐린도 그렇고. 근데 췌장암의 위험도가 1인데 내 생활 습관이라는 거를 플러스 시켜요. 그러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이런 게 나와요, 사장님. 그러니까 내가 타고난 췌장암에 대한 유전자를 바꿀 수는 없는데 이 유전자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인을 내가 생활 습관을 바꿈으로 해서 암이 안 걸릴 수 있다는 걸 여기서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꼭 받으셔야 돼요. 어떤 질병은 비만이 되게 문제가 돼요.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 비만이면 안 돼요. 비만이 오잖아요. 알츠하이머가 더 가속도가 붙어요. 이런 것들 다 나와요, 사장님. 내가 가지고 있는 우울증, 내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내가 지금 운동을 안 하면, 내가 지금처럼 흡연을 하고, 내가 지금처럼 음주를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에 얼만큼 더 이게 플러스가 되는지 마이너스가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놓은 건데 이거는 전 세계에서 아미코젠 퍼시픽만 내놓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상품은 어때요? 상품이 너무 잘나서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가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어떤 회사는 나하는 능력이 너무 뛰어난데 가지고 있는 도구가 너무 별게 없어서 사업이 안 되기도 하잖아요. 제가 볼 때 아미코젠 퍼시픽은 거꾸로야. 너무 상품이 잘났어.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겠는 거지. 안 그래요? 맞지 않아요? 네, 그게 문제야. 내가 볼 때. 덤벼보라고요, 사장님. 저는 야 이런 도구 가지고 네트워크를 못 만들면 나 네트워크 못하는 사람이야. 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안 그래요, 사장님? 뭐 화장품에 어떤 성분이 있다고 그거로도 잘 팔려고만. 아니 오메가3 뻔하게 수많은 회사들이 만드는 오메가3 하나 가지고도 사업을 하는 데가 있는데 이런 상품을 주어줬는데도 사업을 못하거나 네트워크를 못 만든다고 그거 진짜 내가 등신이지 난 이 생각밖에 안 했어요, 사장님. 너무 도구가 세련된 거야. 이 세련된 도구에 내가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볼 때는. 못 따라가는 거지, 이거를.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사장님. 근데 우리는 어땠어요, 사장님? 정말 기가 막힌 도구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내 능력은 어차피 내 능력이 키워져야 얼마나 키워지겠어. 타고난 게 있는데. 근데 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막 도구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도구만 내놓으면 사람들이 쭉쭉쭉 끌려올 수 있는 그걸 준 거예요, 제가 볼 때. 정말 자신감 가지시고 당당하게 하셔야 돼요. 이 사업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